뭐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책부터 사서 읽어보는 모범생 만두. 이론을 맹신하고 인생도 글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은 늘 시궁창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어줍지 않게 연애 코칭 책에서 읽은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뺨만 처맞게 됐죠.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정말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논문이나 연애 강의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교양만두, 과학과 심리학에 기반한 진짜 실전 연애 비법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인이나 부부에게 닮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닮은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 학계에서도 커플 간의 유사성이 클수록 호감도나 관계의 만족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특히 외모나 교육 수준, 인종이나 종교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을 때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외모가 닮은 사람들끼리 끌리는 이유를 반복된 노출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해 서로가 닮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닮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다는 주장이죠.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매력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인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닮은 외형을 가진 상대를 선호하고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론은 전후 관계를 따지자면 닮은 사람들끼리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들이죠. 그러나 사회심리학자인 제이 온스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애당초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나 결혼을 한 이후에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이 온스 연구팀은 실제로 결혼 1년 차의 부부 사진과 25년 차의 부부 사진을 토대로 유사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25년 차 부부의 얼굴에서 훨씬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커플이 닮아가는 이유를 동일한 기후에서 생활을 하고 같은 식단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제이 온스는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부부가 같은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부는 오랜 기간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에 따라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결국 외모가 닮아간다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닮아서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니까 닮아간다는 쪽이 뭔가 더 감동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정반대로 나와는 전혀 다른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죠.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밝고 경쾌한 상대에게 끌리거나 소심한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보성에 의한 호감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냥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느낌만으로는 안 되고 그 차이점이 나의 어떤 결핍이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죠. 그럼 로맨스물의 필수 설정, 처음에는 앙숙이었는데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호감을 느끼고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는 것,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1965년 심리학자 아론슨이 말한 개인 로스 효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개인 로스 효과란 우리 인간은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보다 부정적이었다가 점차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이론이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어느 특정 친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유형은 크게 이렇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은 이런 종류의 뒷담화를 당사자가 엿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했던 사람 중 누구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았는지를 조사한 것이죠. 결과는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로 시작했지만 칭찬으로 마무리 짓는 유형에 대해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 일색인 사람보다 칭찬을 하는 줄 알았더니 매기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 상승이 더 컸다는 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반전의 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르겠고 빨리 호감을 얻고 싶다는 분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공포 영화를 같이 보거나 아니면 흔들다리 같은 곳에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흔들다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튼의 실험인데요.
강 위에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렁거리는 흔들다리, 또 하나는 튼튼한 나무다리죠. 이 두 개의 다리 모두 끝에는 실험을 도와주는 연기자들이 서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실험 참가자들이 두 개의 다리를 모두 건너고 나면 끝에 서 있던 연기자가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는데요. 이때 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연락을 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튼튼한 나무다리를 건넌 참가자 중에는 이 연기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출렁거리는 흔들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훨씬 전화를 거는 비중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귀인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트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리의 출렁거림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는데 바로 이 두근거림을 연기자에 대한 호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죠. 같은 원리로 공포 영화를 보거나 귀신의 집을 함께 가면 상대방 마음이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머리채 다 뜯길 수도 있습니다. 연애 심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결국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감정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런 얕은 수를 쓰면 잠깐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매력입니다. 우리 전만이들이 품고 있는 모든 핑크빛 마음을 응원하면서 교양 만두였습니다.